우리는 진정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당신의 집 주소, 거리 이름만이 아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 심지어 대륙 위의 국가조차도 아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어디에 있는가?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다. 금성과 화성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익숙한 대답이다. 하지만 태양계는 단순히 행성들만이 아니다. 태양의 중력 영향 아래 역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외곽으로는 신비로운 오르트 구름이 펼쳐져 있다. 이 거대한 구형의 얼음 천체와 고대 혜성의 껍질은 태양의 중력적 지배력이 미치는 궁극적인 범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오르트 구름조차도 더 큰 구조의 일부일 뿐이다. 그것은 성간 물질과 먼지로 이루어진 희미한 구름인 국부성간 구름 내부에 자리하며 이 구름은 다시 고대 초신성 폭발로 인해 형성된 저밀도 공간인 국부공동 속을 떠다닌다. 국부공동은 우리 은하수의 일부인 오리온8에 속해 있으며 은하는 거대한 나선팔을 이루며 중심부의 신비로운 초대질량 블랙홀 주위를 공전한다. 우리 은하는 10만 광년 이상에 걸쳐 펼쳐져 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거대한 크기이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그저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다.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은하는 국부은하군이라는 중력적으로 묶인 30에서 50개의 은하 집단 속에 존재한다. 이 집단 속에는 우리 은하보다 2배 큰 거대한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으며 우리와 충돌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 수십억 년 후 두 은하는 충돌하여 별들이 흩어지고 새로운 은하로 융합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더 큰 우주 질서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국부은하군은 수천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일부이며 그 자체도 거대한 나니아키아 초은하단 안에 포함된다. 나니아키아는 수억 광년에 걸쳐 퍼져 있는 거대한 구조로 은하들이 필라멘트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 사이에는 보오테스 공허와 같은 거대한 공허 지역이 존재하며 이곳은 3억 3천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지만 60개 미만의 은하만이 존재하는 거의 텅 빈 공간이다. 더 멀리 나아가면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에 도달한다. 여기에서 오는 빛은 138억 년 동안 여행하여 우리에게 도달했으며 태초의 속삭임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실제 경계는 훨씬 더 멀리 모든 방향으로 460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전체 직경은 930억 광년에 이른다. 이 경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처럼 거대한 규모에서는 관측 가능한 우주조차도 하나의 거대한 구조의 지도처럼 보인다. 은하들은 은하고를 이루고 이는 다시 초은하단과 필라멘트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질서 안에서도 과학자들은 더 이상의 위계를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함의 끝이라는 개념적 한계를 발견했다. 이 질문을 던지게 된다. 왜 우주는 이렇게 질서정연한가? 원시 입자의 혼돈 속에서 어떻게 이런 잠엄한 별과 은하, 공허들이 탄생했는가? 이러한 질서는 필연적이었을까? 아니면 우주적 대칭성의 결과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는가? 우주를 지도화하다. 이 이야기는 1502년 젊은 폴리메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유럽 최고의 의학 중심지인 파두아에서 의학을 공부해야 했지만 그의 관심은 지구의 질병에만 머물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프톨레마이오스의 저서를 탐독하며 당시 지배적인 천동설 모델에서 모순점을 발견했다. 10년 후 그는 조용히 혁명적인 이론을 구상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태양을 공전하는 하나의 행성일 뿐이며 거대한 우주적 충 속에서 특별할 것이 없는 존재였다.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이론이 가져올 혼란을 두려워하여 이를 발표하는 것을 미뤘다. 결국 그의 70대 일부에 따르면 임종 직전에야 비로소 그의 위대한 저서가 출판되었고 이는 과학, 철학,
그리고 종교의 근본을 뒤흔들었다. 오늘날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지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언했다. 이 겸손한 듯한 깨달음은 끝없는 탐구의 문을 열었다.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면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대 우주론은 이 원리에 기반하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같은 발견으로 뒷받침된다. 이 희미한 원시적 빛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든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20세기 중반에 발견된 CMBR은 초기 우주의 흔적으로 물질이 충분히 냉각되어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순간에 방출되었다. 그 온도는 모든 방향에서 2.7K로 일정하며 이는 우주가 거대한 규모에서 균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존재한다. 우리 주변의 우주는 수많은 구조로 가득 차 있다. 은하, 성단, 초온하다는 물질의 필라멘트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광대한 공허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균일하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두 개의 상반된 힘, 팽창과 중력의 상호작용에 있다. 빅뱅 직후 우주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초기의 작은 불균형을 광대한 거리로 확장시켰다. 팽창이 둔화되자 중력이 우세해지며 밀도가 높은 지역이 주변 물질을 끌어당겼다. 이러한 과밀한 영역은 점점 더 커지며 별과 은하를 형성하고 결국 우리가 오늘날 관측하는 거대한 우주 거미줄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기 변동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 실마리는 1989년 나사의 우주 배경 탐사선이 발견한 우주 최초의 아기 사진에서 나왔다. COB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지도화하며 10만 분의 1 수준의 미세한 밀도 유동을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우주 구조의 씨앗이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후속 연구를 촉진했다. 2001년의 윌킨슨 마이크로파 비등방성 탐사선과 2009년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위성은 더욱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초기 우주의 유동을 더욱 상세하게 분석했다. 겔은 양자 수준의 미세한 변동이 인플레이션을 통해 확장되고 중력에 의해 조각되어 오늘날의 은하와 성단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했다. 지구에서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와 같은 망원경은 우주 지도 제작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뉴멕시코에 위치한 SDSS는 맞춤형 구멍이 뚫린 알루미늄 판과 광섬유를 활용하여 수천 개의 천체에서 나오는 빛을 동시에 수집하고 그들의 거리와 운동을 측정한다. 이 정밀한 연구를 통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즉 우리가 속한 은하의 고연과 10억 광년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은하 구조인 슬론 잔성과 같은 대규모 구조가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구조조차도 최근의 발견에 비하면 빛을 잃는다. 2021년 천문학자들은 거대 혹라는 새로운 구조를 발견했는데 이는 무려 31억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어 우주의 균질성에 대한 기존의 가정을 흔드는 규모였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에서 우주는 광대한 네트워크로 나타나며 물질의 필라멘트가 성단을 연결하고 그 사이로 어둡고 텅 빈 공허가 펼쳐진다. 이러한 발견은 놀라운 질문을 제기한다. 이 우주 거미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텅 빈 공간에 떠있는 미트볼 같은 구조인가? 아니면 밀도가 높은 영역이 공허로 나뉜 벌집 또는 스펀지 같은 구조인가? 우주론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비유를 논의해왔으며 이는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다.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진실은 언제나 데이터 속에 있다. 지상 망원경과 우주 관측, 그리고 최첨단 시뮬레이션을 결합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점차 우주의 웅대한 구조를 밝혀내고 있다. 그것은 혼돈에서 탄생했고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힘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수십억 년에 걸쳐 반복되는 패턴을 품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지도를 계속 그려나가는 동안
그 본질과 우리가 그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해의 경계를 밀어붙일수록 각 발견은 새로운 질문을 낳는다. 우주는 거대한 구조를 이루면서도 특정한 규칙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그 조직의 완전한 형태는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다. 은하, 성간, 공허가 연결된 우주 거미줄은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만 과연 무엇이 그 형태를 결정하는가? 우주는 단순함에 의해 지배되는가? 아니면 복잡성에 의해 지배되는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구조들은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 진화의 결과이다. 초기 우주의 작은 요동이 성장하여 은하와 성달을 형성했지만 처음부터 왜 이러한 요동이 존재했는가? 이러한 불규칙성은 양자적 기환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지며 인플레이션 또한 미세한 불확실성이 증폭된 결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 설명은 더 깊은 신비를 남긴다.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원동력은 무엇인가? 현재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는 암흑 에너지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은 우주의 구조가 시공간 자체의 기하학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현상임을 보여주었다. 우주적 규모에서 이러한 시공간의 뒤틀림은 우리가 관측하는 거미줄 같은 구조를 형성하는 틀을 제공한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암흑 물질은 은하들을 결속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며 암흑 에너지는 시공간을 확장시킨다. 이 두 요소는 우주를 연결과 고립의 미묘한 균형 속에서 형성한다. 그러나 이 균형조차도 심오한 질문을 제기한다. 거대 혼합 KBC 공허의 거의 20억 광년에 걸친 초거대 공허와 같은 최근 발견은 우주의 균질성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뒤흔든다. 이러한 이상 현상들은 단순한 예외적 사건인가? 아니면 현실의 구조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암시하는가? 수학적으로 우주의 구조는 우리가 익숙한 패턴과 비교될 수 있다. 스펀지, 벌집, 혹은 떠다니는 미트볼 수프. 그러나 진정한 해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비유보다도 낯설고 기이할지도 모른다. 중력, 팽창, 그리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미지의 원동력 사이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설명으로는 풀 수 없는 복잡성을 만들어낸다. 이 복잡성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겸손함을 갖게 한다. 이는 우리가 아직 우주를 이해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의 극히 일부만을 지도화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탐사 도구들은 더욱 발전하고 있다. 곧 발사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베라 로빈 천문대 같은 관측 장비들은 초기 은하부터 암흑 물질의 본질까지 새로운 지식의 영역을 열어줄 것이다. 우주를 지도화하는 이 웅대한 노력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별과 은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기원을 이해하려 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 우리가 제작하는 모든 지도, 우리가 촬영하는 모든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수집하는 모든 스펙트럼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준다. 우주의 구조. 20세기 중반,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두 개의 경쟁적인 이론이 철의 장만 양쪽에서 등장했다. 미국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온화한 성격의 캐나다 물리학자 짐 피블스는 초기 우주의 작은 요동이 어떻게 성장하여 은하와 성달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 고민했다. 그의 이론은 우주를 미트볼 수프처럼 상상했다. 중력에 의해 물질이 둥글게 뭉쳐진 영역을 형성하고 그 사이에는 거대한 점일도 공허가 존재하는 형태였다. 이 상향식 모델은 작은 구조들이 합쳐져 더 큰 구조를 이루며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주 거미줄이 형성되었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소비에트 핵 프로그램에서 활동했던 야코프 젤도비치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해석하고 있었다. 젤도비치는 우주가 이차원적인 팬케이크 형태의 물질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하향식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대규모 구조들이 먼저 형성되었고 팬케이크 층이 겹쳐지는 부분에서 은하들이 탄생하며 필라멘트와 성단을 만들어냈다. 이 필라멘트 사이에는 광대한 공허가 존재하여 우주는 서로 연결된 평면들의 집합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두 모델의 미트볼과 팬케이크에는 단순한 과학적 차이를 넘어 이를 창안한 학자들의 지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었다. 젤도비치는 냉전으로 인해 소련 밖으로 거의 여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서구에서 널리 퍼지는 데 시간이 걸렸다. 반면 피블스의 이론은 점점 더 많은 관측 증거를 바탕으로 서구 과학계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이론도 우주의 복잡성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새로운 관점은 뜻밖의 중개자를 통해 등장했다. 미국과 소련 학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던 영국 천문학자 마틴 리스였다. 그의 박사부 연구원인 리처드 갓은 1977년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학회에서 젤도비치를 만나 그와 논의를 나누었고 이는 제3의 혼합 모델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두 이론에서 영감을 얻은 갓은 우주가 스펀지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다. 이 모델에서는 공일도와 점일도 영역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중력과 팽창이라는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주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스펀지 같은 위상은 물질과 공허가 정교하게 얽혀 있으며 우주가 서로 다른 규모에서도 복잡하면서도 자기 유사적인 구조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했다. 망원경 기술이 발전하고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와 같은 우주지도 제작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갓의 스펀지 모델은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관측 결과 은하들이 광대한 공허를 가로질러 필라멘트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 거미줄 구조가 확인되었다. 피블스의 미트볼 모델처럼 개별적인 덩어리로만 이루어진 것도 젤도비치의 팬케이크 모델처럼 평평한 층으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스펀지 같은 구조가 우주의 거대한 연결망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들이 거대한 우주 거미줄의 잠엄함을 밝혀내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현상도 드러냈다. 과학자들은 이를 위대함의 끝이라고 부른다. 약 10억 광년 이상의 규모에서 우주는 균질하고 등방적으로 보인다.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모습을 띈다. 은하, 성단, 필라멘트의 복잡한 구조는 점차 사라지고 매끄럽고 균일한 공간이 펼쳐진다. 이 전환은 심오한 질문을 제기한다. 왜 특정한 규모 이상에서는 구조가 사라지는가? 왜 우주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면 무질서하고 특징 없는 공간이 되는가? 그 해답은 우주를 지배하는 힘들의 상호작용 속에 존재한다. 작은 규모와 중간 규모에서는 중력이 지배적인 힘으로 작용하여 물질을 끌어당기며 우리가 관측하는 구조들을 형성한다. 그러나 가장 큰 규모에서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 주도되는 우주의 팽창이 결정적인 힘이 된다. 암흑 에너지가 일으키는 가속 팽창은 시공간 자체를 늘려 불규칙성을 점차 희석시키고 작은 규모에서 보이는 덩어리와 필라멘트를 지워버린다. 이러한 전환은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국지적인 영역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구조를 형성하지만 전체적인 우주는 상대성 이론과 열역학의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대규모에서 우주가 균질해지는 현상은 우주 원리와 일치하는데 이는 충분히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우주는 균일하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위대함의 끝은 질서와 혼돈 사이의 균형을 일깨우는 겸손한 상기이다. 한편으로 중력은 복잡한 패턴을 형성하며 은하와 필라멘트를 거대한 우주 거미줄로 엮는다. 다른 한편으로 암흑 에너지는 이러한 구조를 지우며 우주를 궁극적인 단순성을 향해 끌고 간다. 우주는 스펀지 같은 복잡성과 최종적인 균일함을 모두 품고 있으며 단순한 은유를 넘어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것을 형성하는 힘들의 심오한 상호작용을 탐구하도록 초대한다. 이것은 대조의 이야기이다. 중력과 팽창, 구조와 매끄러움,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주를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탐구의 여정이다.
구조의 기원. 에콰도르 적도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강력한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빅뱅의 희미한 잔광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온도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이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로 이동해 동일한 측정을 수행한다고 가정해보자. 놀랍게도 두 지역에서 측정된 온도는 10만 분의 1 수준의 차이를 넘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게 일치한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은 현재 수백억 광년에 걸쳐 떨어져 있으며 빅뱅 이후 138억 년 동안 빛이나 열을 교환하며 소통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지역이 이처럼 정밀하게 같은 온도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이 수수께끼는 지평선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우주론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정 과제 중 하나이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극단적인 균일성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기본적인 열역학 원리를 위반하는 듯 보인다. 이는 거대한 거리로 분리된 공간의 영역들이 한때 충분히 가까워 상호작용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혁신적인 이론인 인플레이션에 있다. 1980년대 물리학자 앨런 구스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론으로 빅뱅 직후의 찰나의 순간 동안 우주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는 가설이다. 이 시기에 공간 자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확장되어 한때 가까웠던 영역들이 순식간에 멀리 떨어졌다. 이는 우주의 속도 제한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인플레이션 덕분에 지평선 문제는 해결된다. 에콰도르와 인도네시아에서 관측한 두 영역은 원래 충분히 가까워 온도를 균일하게 맞출 수 있었다. 이후 인플레이션이 이 영역들을 거대한 거리로 분리시키며 우리가 오늘날 관측하는 균일한 우주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이론은 또한 우주가 왜 평평한지를 설명해준다. 여기서 평범함은 차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주의 기하학적 특성을 뜻한다. 평범한 우주에서는 평행선이 절대 만날 일이 없으며 삼각형의 내각 합이 항상 180도가 된다. 우주의 밀도에 대한 관측과 CMBR 측정을 종합하면 우주의 평범한 기하학적 구조를 강력히 지지하며 이는 인플레이션 이론의 대표적인 예측 중 하나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CMBR의 미세한 불완전성을 설명하는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작은 온도 변화는 인플레이션 동안 증폭되었으며 밀도의 작은 차이에 대응한다.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중력은 이러한 밀도 유동을 감화하여 물질을 모으고 결국 별, 은하, 그리고 거대한 우주 거미줄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시 유동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양자장의 기묘하고 불규칙한 성질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물질이 제거되고 절대 영도로 냉각되며 모든 복사가 차단된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도 양자장은 여전히 존재한다. 얘는 무작위로 유동하며 미세한 에너지 변동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양자 유동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증폭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구조의 전조가 되는 최초의 우주 씨앗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이 끝난 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냉각되었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나면서 중요한 임계점에 도달했다. 양성자가 전자를 포획하며 중성수소 원자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물질과 빛이 분리되었고 광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생성되었다. 그러나 구조 형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주가 더 냉각되면서 바리온 음양 진동의 원시 플라즈마를 가로지르던 음파가 은하 분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중력과 광자 압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이 파동들은 우주가 투명해지는 순간 얼어붙었고 그 결과 약 150 메가파섹 규모에서 은하들이 특정 패턴을 이루는 모습을 남겼다. 그러나 우주 거미줄의 진정한 설계자는 일반 물질이 아니라 암흑 물질이었다.
암흑 물질은 일반 물질보다 5배 이상 많으며 주로 중력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은하와 성달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를 제공한다. 일반 물질은 광자 압력에 반응하며 BAO를 형성했지만 암흑 물질은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우주의 가장 밀집된 영역을 고정하는 역할을 했다. 암흑 물질의 존재는 1930년대 프리츠 츠비키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는 은하달의 질량에서 이상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몇십 년 후 데라 노빈의 나선 은하 연구는 암흑 물질이 우주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은하의 가장자리에서 별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이는 거대한 암흑 물질 헤일로가 존재함을 시사했다. 오늘날 암흑 물질은 우주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WIMP라는 새로운 입자의 존재를 제안하지만 직접 탐지는 아직 확실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흑 물질의 중력적 효과는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은하의 형성을 주도하고 중력 렌즈 효과를 유발하며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결정짓는다. 양자 유동, 인플레이션, 암흑 물질, 그리고 바리온 과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주는 거의 아무런 특징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정교한 우주 거미줄로 성장했다. 미세한 씨앗에서 시작해 은하를 연결하는 거대한 필라멘트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진화 단계는 혼돈과 질서 사이의 균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미스터리는 남아있다. 암흑 물질이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것은 무엇인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우주의 지도를 그리는 데서 멀리 왔지만 그 가장 깊은 진실을 이해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임을 상기시켜준다. 우주의 미완성된 이야기. 우주의 이야기는 그 세부 사항과 깊이에서 경이로움을 자아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양자 요동이 우주의 씨앗이 되었음을 발견했고 인플레이션 시대를 밝혀냈으며 암흑 물질이 구조를 형성하는 틀 역할을 하고 바리온 물질의 파동이 은하의 군집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음을 이해했다. 그러나 우주론의 중심에는 여전히 깊은 미스터리들이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질문 중 하나는 암흑 에너지의 본질이다. 암흑 물질이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 역할을 한다면 암흑 에너지는 반대로 은하들을 서로 밀어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거미줄을 점점 더 가늘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힘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시공간 자체의 성질인가? 새로운 양자장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존재인가? 이 가속 팽창은 또한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암흑 에너지가 계속 우세하다면 우주는 대냉각 상태로 끝나게 될까? 은하들이 점점 멀어져 결국 밤하늘이 어둡고 흑량하게 변할 것인가? 혹은 암흑 에너지가 행동을 바꾸어 우주가 다시 붕괴하여 대압축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까? 일부 이론은 빅뱅이 빅크런치로 이어지고 다시 새로운 빅뱅이 일어나는 순환 우주 모델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는 물질과 반물질이 비대칭성이다. 초기 우주는 물질과 반물질을 거의 같은 양으로 생성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우리가 보는 우주는 압도적으로 물질이 지배하고 있다. 이 불균형을 초래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CERN에서 수행되는 실험들은 우주의 균형을 기울게 만든 근본적인 과정을 밝혀내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은하, 별, 그리고 생명 자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으려 한다. 게다가 우리가 점점 더 정밀하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도를 그려왔지만 이는 전체 우주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인플레이션 이론의 일부 해석에 따르면 우리 우주의 가시적 영역과 동일한 구조가 무한히 반복될 수도 있다.
혹은 우주가 갑자기 끝나고 그 너머에는 알 수 없는 공허가 존재할 수도 있는가? 그러면 다중우주에 매혹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한 번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 번 발생하여 서로 다른 물리적 상수와 법칙을 가진 여러 우주를 생성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우주는 어떻게 해서 별, 은하, 그리고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정확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인간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주의 특성이 우리 같은 관찰자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철학적 고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구조는 장엄하지만 더 깊은 진실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필라멘트와 공허로 이루어진 우주 거미줄은 4차원 우주의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더 높은 차원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끈 이론과 관련된 이론들은 우주의 진화를 미묘하게 형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간 차원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자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간이 시작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우주의 법칙에서 비롯된 성질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확장시키며 새로운 사고방식과 탐구 도구를 요구합니다. 우주의 이야기는 점점 깊어지는 경이로움의 연속입니다. 각 발견은 새로운 문을 열며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스터리를 드러냅니다. 가장 작은 양자 요동에서부터 가장 거대한 우주 구조에 이르기까지 우주는 우리를 더 깊이 탐험하도록 부르고 더 큰 질문을 던지게 하며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구조의 씨앗은 시간의 가장 초기 순간에 뿌려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라온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주는 단순한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야기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막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하고 복잡한 직물 속에서 우리의 위치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문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은 천문학이 시작된 이래로 인류를 매료시켜 온 질문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면서 자전합니다. 태양은 은하수 주변을 나선형으로 회전하고 우리 은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끌려가며 우주 공간을 이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규모로 시야를 확장하면 우리 은하가 속한 라니아키아 초은하단 전체가 움직이고 있으며 수억 광년 떨어진 공간의 한 지점을 향해 끌려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지는 1970년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 거대 인력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 은하가 속한 국부은하궁과 수많은 다른 은하들이 이 신비로운 지점을 향해 초당 1000km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중력의 거인이 이처럼 거대한 우주 구조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신비는 천문학자들이 거대 인력원이 회피 영역 D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영역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로 조밀한 성간먼지 구름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X선 망원경이 필요했으며 이를 통해 거대한 은하 집단인 노르마 은하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하단조차도 엄청난 중력 흐름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추가 연구를 통해 거대 인력원 자체도 움직이고 있으며 더 거대한 구조에 의해 끌려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셰플리 초은하단으로 6억 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우리 은하 만 개에 해당하는 질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10억 광년 이내에서 발견된 가장 거대한 질량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연구자들은 셰플리 초은하단과 균형을 이루는 또 다른 거대한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쌍극 반발원입니다.
이는 셰플리 초원하단과 거의 반대편에 위치한 점일도 영역으로 물질을 실제로 밀어내지는 않지만 중력이 약하여 셰플리와 같은 거대한 구조가 우주의 흐름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셰플리 초원하단과 쌍극 반발원은 함께 10억 광년에 걸친 거대한 은하의 강을 형성하며 우리 은하를 포함한 많은 은하들이 이 흐름에 휩쓸려 갑니다. 하지만 대규모 우주 지도를 통해 밝혀진 이상한 현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는 우리 우주론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악의 축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우주의 탄생을 담고 있으며 극도로 균질합니다. 그 온도는 10만 분의 1 정도만 변하며 이는 초기 우주의 균질성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각 사분면의 온도 차이가 태양계의 궤도면과 정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은 코페르니쿠스 원리의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 원리는 우주의 어떤 위치도 특별하지 않다는 개념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광대한 고대 우주가 어떻게 우리 태양계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WMAP 망원경의 찰스 베넷과 같은 과학자들은 이를 우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플랑크 망원경의 데이터를 분석한 도미니크 슈바르츠 같은 연구자들은 이 패턴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악의 축은 현대 우주론의 가장 난해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너머의 질문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종종 우주의 악의 사진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서 광자가 마침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주의 천몇 초 동안 일어난 기하급수적인 팽창, 즉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한 가지 이론은 원시 우주의 고밀도의 진공 에너지가 가득 차 있었다고 제안합니다. 양자 요동이 인플레이션 거품을 일으켜 빠르게 팽창하며 하나의 우주를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또 다른 인플레이션 거품과 또 다른 우주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CMBR 너머에 있으며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우주와 미세하게 충돌하면서 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CMBR의 미묘한 이상 현상을 남길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다중 우주에 대한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만으로도 과학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만약 그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 거시적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좁혀보면 우리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나니아케아 초은하단, 천여자리 은하단, 국보 은하군, 은하수, 오리온 파일, 태양계, 지구. 각각의 규모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원리에 암흑 물질이 지배하는 중력과 암흑 에너지가 주도하는 팽창에 의해 형성된 구조와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힘들은 혼돈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킵니다. 은하들은 거대한 필라멘트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CMBR의 따뜻한 장광에 의해 빛납니다. 코페르니쿠스, 셰플리, 즈비키, 모빈, 젤도비치, 피블스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가 우리를 이 지점까지 이끌었으며 우주 전반에 걸친 물질과 에너지의 복잡한 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무엇이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가? 암흑 물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별들 속에는 아직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을까? 우주는 광대하며 빛과 그림자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 해답들은 시간과 공간에 흩어져 있으며 우리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갈 때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관찰자인 동시에 우주를 탐험하는 끝없는 여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